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반려인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하죠. 소중한 반려동물 친구들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주식회사 바펫 김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인 인구가 1,500만이나 되는군요. 네, 그것도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네. 우리 그 김기현 대표님 네.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반려동물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네.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예. 그런 큰 모토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바펫, 그리고 협업 상생 플랫폼이라는 신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5959 마켓의 대표 김기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959 마켓이요. 네. 네. 5959 마켓은 무슨 의미가 또 있으신가요? 네, 5959라는 것은 의성어로서 이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한테 네. 귀엽다라고 이렇게 추임새를 낼 때, 추임새. 아유 5959 우리 아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이는 네. 단어인데 네. 저희가 이제 숫자 59라는 데도 또 이중적인 의미를 좀 부여를 해가지고요. 네. 예. 뭐 아이들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네. 행복하게 좀 반려동물로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업 상생 플랫폼이라는 아주 특이한 신조어를 저희가 좀 파생을 했는데요. 네. 그것은 제가 이제 사업을 몇 년 동안 뒷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겪었었던 어려움들 함께 좀 고민해보고 함께 좀 문제들을 네. 해결해 나감으로써 같이 좀 창업가로서 예. 성장해 나가자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김기현 대표님 뵀을 때는 뭐 반려동물을 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 같이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극찬이신데요. 예.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네. 주식회사 바펫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주식회사 바펫은 네. 원래 처음에 반려동물에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집중을 하는 수제 간식 제조 전문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8년도 창업을 시작으로 네.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면서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5959 마켓처럼 펫 비즈니스를 지금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통해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리고 반려동물 쪽에 있어서 단순하게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에서 조금 성장해서 반려동물 문화를 아예 선도하는 네. 그런 기업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이렇게 제조하는 회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네. 점점 더 성장을 해서 반려동물 용품 뭐 다양한 것들에 이렇게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좀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려동물은 단순하게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 뭐 네. 이런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예. 꼭 반려인들뿐만이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만 시대를 하다 보니까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게 네.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문화라든지 패티켓, 예. 그래서 반려동물들의 특히 뭐 유기견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 플랫폼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뭐 주변에 사람들 만나서 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많은 분들이 주변에 그 반려동물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아주 친숙하게 다가오는
산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는 삶에서 예. 특별한 분야가 아닌 뗄래야 그렇죠. 뗄 수 없는, 그리고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것이 반려인들한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반려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였었고 그렇죠. 현상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비반려인들도 네. 어쩔 수 없이 예. 막 제 주변, 뭐 본인 주변, 네. 가족들, 친구들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펫 비즈니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반려 문화라는 네. 그런 큰 영역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펫 비즈니스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 펫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산업 자체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요즘 최근 뭐 5년, 10년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산업군에 비해서 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펫 비즈니스라는 단어 자체가 한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사업 계획서라든지 일반적인 예. 사업 생태계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용어였다라고 생소했었죠. 했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모든 분들이 그냥 펫 비즈니스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네.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밥펫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창업가들이 그런 고민하겠지만 네. 저는 좀 유니크한 이름을 찾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밥펫이라는 이름은 뭐 네. 이렇게 검색 사이트라든지 예. 이런 곳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저희밖에 없거든요. 유일무이하게 네. 구글이든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아도. 네. 근데 그래서 일단 이 이름을 선택하게 됐고요. 예. 의미는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에 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먹거리요. 네, 네.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 밥에서 밥에. 먹는 밥에서 네. 오는, 그리고 영단어 펫을 조합하는 예. 그런 이렇게 좀 이중적으로 이렇게 만든 명칭이 됐고요.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하면 밥이라는 게 한글로 먹는 밥도 되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BOB의 약자가 예. 되거든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저는 이 밥펫이라는 이름을 듣고 인터넷에서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딱히 어떤 연관되는 단어는 없는데 우리 그 김기현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밥은 우리가 먹는 밥이고 네. 펫은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직관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네.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예. 한낮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밥펫의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곡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좋은 여자친구는 가끔씩 나를 보면 얘기를 해달라 졸라대고는 하지.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며 말해달라지. 그럴 때 난 가만히 혼자서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또 한 번 웃지. 언젠지 난 어두운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네, 잘 들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입니다. 주식회사 밥펫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밥펫은 설립 그 계기 또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아왔었었는데요. 많이 듣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전에 했었던 전직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사람 쪽 복지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복지 전문가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예. 좀 터닝 포인트를 남자 나이 40으로 예.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는 계기를 갖게 되었었고 그랬군요. 그때 네. 사업을 해보자라는 큰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그 사업에서도 이제 제가 잘할 수 있고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네. 그 분야를 좀 생각해보자 해서 네. 이런 펫 비즈니스 쪽에서 밥펫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복지 일을 하시다가 네. 그걸 이제 조금 뭐 어쨌든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 네.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복지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결국은 제가 잘하고 네. 많이 배워왔었던 게 복지 예. 쪽이다 보니 예. 저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펫 비즈니스를 하게 네. 되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이렇게 소셜 미션 이런 반려동물 복지 쪽에서 네. 제 성향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예. 점점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분들에게 좀 설명을 네. 할 때 예전엔 사람 복지를 했고 지금은 반려동물 복지를 하고 꿈꾸고 있는 사업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주식회사 밥펫이 현재 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네. 되어 있으시죠? 맞습니다. 주된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주된 사업은 네. 처음에는 제일 반려동물한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네. 생각했었을 때 이 네. 친구들이 어찌됐든 먹는 문제,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그렇죠. 문제예요. 생존에 예. 관련돼서 특히 이렇게 네. 반려동물들은 먹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는 처음에는 먹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제 간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네. 그런 이제 사업의 종류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확장이 돼서 예. 이제 뭐 당연히 온라인, 오프라인 도소매도 진행을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공장들도 좀 확장이 됐고요. 예.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 장난감, 그리고 뭐 장례용품, 장례용품도, 그리고 B2G와 관련돼서 이제 네. 여러 가지 기관들과 관련해서 반려동물 펫티켓 문화운동이라든지 예. 또 반려동물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서 네. 저희가 사업을 종류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진장이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군요. 네네. 네. 단지 저는 그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먹거리, 먹는 거, 네. 뭐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반려동물들이 마시는 거 그리고 또 뭐 얘네들이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 네. 용품들 생활용품 뭐 예. 샴푸, 치약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네. 예 거기에 또 장례용품까지도 또 이제 그렇죠. 이제는 이제 정말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맞다 보니까요. 네.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이제는 조금씩 반려동물들도 늘어나서 강아지 예. 기준으로 이제는 15년에서 20년까지도 함께 하거든요. 예.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가족으로 함께 지냈기 때문에 네. 떠나는 이제 무지개를 건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지금 아직 현행법상에서는 네. 아쉽게도 뭐 쓰레기 봉투에 아이들을 담아서 사체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 정도가 지금 현실적 대안인데 그렇죠. 정말 저희가 가족이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냥 포대에다가만 이렇게 담아서 예. 처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펫 비즈니스 시장이 커지고 반려인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네. 장례에 대한 그래서 화장터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추모관, 네. 열박 그런 것들이 점점점 반려 펫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수요와 니즈가 있어서 저희 밥펫에서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공통적인 관심사 이야기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점점 나이가 들고 자녀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네. 이렇게 정말 같이 웃을 수 있고 예.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반려동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가장 주력으로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네. 품목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이거는 저희가 어찌됐든 시작점을 먹거리로 좀 시작을 하다 네. 보니까요. 수제 간식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점점 카테고리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네. 먹거리가 밥햇을 좀 의미하는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또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네. 임포시블이라는 브랜드로 나오는 저희 반려동물 사료 그리고 반려동물 간식들이 네. 아무래도 주력 상품입니다. 예. 건강을 고려한 뭐 이런 그 네. 먹거리인 거죠. 그렇죠. 그냥 예. 말만 수제 간식이 아니라 예. 수제 간식이라는 건 손으로 만들어서 수제 간식도 있지만 그렇겠죠. 정말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원재료부터 예. 하나하나 세척에서부터 그런 손질 그리고 나중에 포장하는 것까지 네. 모든 이제 사람의 검수를 통해 가지고 네.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작업하시는 저희 팀원들한테도 이게 말을 못하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자면 신생아들 이유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먹거리를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 반려인들도 정말 왜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들한테 어디 네. 대형 기업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성품 간식이나 그렇겠죠. 그런 먹거리들을 바로 주기에는 어른들은 물론 잘 먹을 수 네. 있지만 이유식은 정말 엄마가 꼼꼼히 신경 써서 재료부터 깨끗하게 손질한 거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도 예. 그런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저희는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곳들과 비교해서 저희 경쟁력이고 차별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제 간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반려동물의 그런 영양을 충분히 고려한 네,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사람이 먹어서 맛이 예. 없을 뿐이지 왜냐면 예. 반려동물은 단맛, 짠맛 오히려 반려동물들은 네. 후각으로 먹습니다. 기호성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권장 나트륨이나 네. 그런 당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네.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어른들처럼 특히 좀 더 자극적인 걸 찾는 입맛에 그렇- 네.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서는 네. 최대한 담백하고 몸이 건조한. 네. 왜 저희들이 아이들의 이유식을 혹시라도 먹을 기회가 있어서 맛본다라고 하면 네. 너무 맛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건강에는 정말 뭐 그렇- 유해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 간식도 사람들이 먹어서 휴먼 그레이드 등급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먹었을 때 아주 네. 좋은 이런 성분과 원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맛은 없지만 그만큼 건강하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는 수제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의 건강 먹거리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밥펫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김기현 대표님은 이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큰 그림에서는 일단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사업도 정말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사업을 하면 네.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잘하려면 제가 정말 저는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재밌어야 되는데 네. 어떤 부분을 해야지 제가 정말 지치지 않고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말 신념을 가지고 재미나게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한 몇 개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반려인이었거든요. 네.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반려동물을 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네.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뭐 고양이, 다람쥐, 네. 물고기, 새 정말 저희 집에는 네. 뭐 조그마한 동물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새장도 제 기억에 제일 많았을 때는 새장만 한 8개 정도 마당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군요. 네. 한 새장에 뭐 인코 2마리, 뭐 예. 앵무새 막 이렇게 네. 다양하게 있고 강아지들도 여러 마리가 있고 이렇게 정말 그런 환경에서 함께 반려동물들이 또 형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반려동물은 정말 단어 그대로 반려 함께 사는 네. 그런 존재였었고요. 네. 제가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을 예. 계속 할 수 있다라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펫 비즈니스 그리고 시장 가능성도 대한민국에서 점점 높아질 거라고 커지고 저는 있고요. 판단을 했기 네. 때문에 그렇게 펫 비즈니스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창업을 하신 지가 한 3년, 4년 정도, 5년 정도 5년 되신 차에 거죠? 벌써 접어들었네요. 그렇군요. 네. 예. 김기현 대표님 그러면은 어렸을 때 꿈은 어떤 거이셨어요? 약간 어렸을 때도 네. 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예. 조금 이렇게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었던 것들을 먼저 좀 찾기보다는 네. 좀 부모님의 기준, 선생님의 기준에 충족하는 좀 삶을 살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얘기지만 어렸을 때는 뭐 연극하는 것도 좋아했었었고 예. 그런 꿈을 잠깐 꾼 적은 있었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선생님들이 원하는 직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무난하게 이제 학교과 전공도 그렇게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직장을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해서 이렇게 네.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어떤 일이든 네. 즐겁고 재미있으면 오래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면서 네. 너무 즐겁고 네. 행복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어찌 보면은 좀 뒤늦게 내 그 진로를 이렇게 찾으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업 자체도 네.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고 상생하는 네. 것들을 원래 추구를 하다 보니 공동체적인 네. 그게 이제 사업적인 부분하고도 상당히 맞는다라는 것을 예. 이제 지금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네. 반려동물도 저에게는 대단한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네. 펫 비즈니스는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즐거운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마음을 어쨌든 먹고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반려동물 쪽에 네.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네. 반려동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사회화 문제가 되는 게 예. 유기견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유기견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창업을 했을 네. 때부터 저희 팀원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모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반려인이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단순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에서 벗어나서 네. 유기견 문제, 특히 유기견 보호 같은 데 관련해서도 네. 후원 및
저희가 기부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봉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된 거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저뿐만이 네.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네. 유기견들을 입양을 다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식구로 반려동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뜻깊었었고 네. 의미 있는 부분이 그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같은 데를 이렇게 한 번씩 가 보면 뭐 저희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랄까 유기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고요. 워낙 또 빠르니까. 네, 마음의 그래서 상처들도 예, 받아서 예. 경계심이 강하죠. 털에는 막 가시덤불 같은 것도 묻어 있고 털을 자르지 않아 가지고 막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네네. 그 버리고 가는 그런 반려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네. 우리나라도 반려 문화가 아직은 미성숙하구나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매년 유기견 관련된 네. 그런 통계들이 너무 높게 나오거든요. 특히 다른 반려 문화 선진국에 네. 비해서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용어도 바뀌었는데 네.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예. 그냥 장난감 완구 완자거든요. 가지고 놀 노는, 완자. 가지고 예. 노는. 네. 그래서 그냥 이쁘고 예.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좀 아프다든지 예.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될 때 네. 가장 쉬운 선택으로 아이들을 좀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순하게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에서 좀 더 벗어나서 소셜 미션을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네. 이런 반려 문화에서 이런 유기견 같은 절대 일어나서는 네. 안 되는 문제들을 조금은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화로 공론화시켜서 모두가 공감하고 네. 비반려인들도 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유기견 우연히 네. 발견하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유기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미약하지만 조금의 노력을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요.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 또 이거를 사회에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확산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네.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분명하게 네. 현대 사회가 점점 소통의 부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네.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혼족 문화 이렇게 네.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네. 젊은 친구들도 뭐 3포 세대 막 이래서 네. 점점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네. 점점 거리감을 두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사는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존재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사회적 때문에. 동물이죠. 네. 근데 그것을 상쇄해 줄 수 있고 네. 많은 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게 예. 단어 그대로 반려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요즘 2023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네. 그 반려동물의 존재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반려동물과 모든 반려인 비반려인 인간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들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밭 FM 93.7MHz입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가고 싶어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밥펫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 이후에 이렇게 성과를 좀 요약을 한다면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예, 성과는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 먹거리, 네. 용품 이런 것들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 작업장이 6개로 늘어났고요. 6개요. 네, 전국에 곳곳에 저희 이제 작업장들이 있어서 네.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들을 저희들 자체 생산품뿐만이 아니라 네. OEM, ODM까지도 모두 진행해 줄 수 있게 네.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했고 예. 또 거기서 함께 해줄 수 있는 팀원들이 30여 명 이상 늘어났고요. 제가 함께 할 수 네. 있는 팀원들이 그리고 또 협업 상생 플랫폼 아까 전에 저희가 초기 창업가들, 네. 예비 창업가들, 펫 비즈니스 관련되신 분들 저희가 MOU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기업들이 100여 개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정성적인 성과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인식이 알려졌고 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꼭 펫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네. 거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신다라는 것이 네. 저희에게는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5년 정도 된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한 그런 성장세네요. 네, 감사하게도 예.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저희가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그리고 또 열심히보다는 뭐 재밌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제 네. 대한민국이 점점 이제 반려인 수도 늘어나고 네. 점점 이렇게 반려 문화 선진국가로 좀 접어들기 위해서는 네. 그에 걸맞는 네.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기업은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네. 제가 이번에 반려동물 문화 협동조합이라는 또 이렇게 네. 협동조합 형태의 그런 조직도 좀 구성하게 된 것이 네.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려동물 선진국가로 접어드는 네. 문화를 좀 선도하기 위해서 예. 그런 역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확장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지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들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맞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또 인간도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느냐 이런 쪽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말 그대로 단어 속에 많은 네. 것들이 담겨져 있고 네. 저희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회사. 예. 모든 인간들,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속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네. 저희들은 사회적 가치로 가장 크게 두고 있고요. 예. 더불어 산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그냥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겠죠. 같은 고민도 같이 예.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네. 힘든 부분 또 좋은 부분들 네. 함께 상쇄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제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하고 이렇게 같이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반려동물의 그런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적어도 저희 식구인 네. 아이들 같으면 한 8, 90%는 말은 못할지언정 말은 안 통해도 네,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조금 힘들다든지 예.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알아봐 주거든요. 좀 이렇게 뭔가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나요? 최대한 네. 제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려고 더 많은 스킨십을 한다든지 저는 충분히 그 아이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반려인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애교 섞인 눈 그 미소 같은 걸 짓고 막 이러는가 보죠. 그렇죠. 네. 그 자녀들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네. 아빠 최고야 뭐 이런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 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40대, 50대, 60대 네. 이런 남편 가장분들께서 예. 반려인들을 그렇게 반대를 하시다가 반려인이 되셨을 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네.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남편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반대를 이렇게 하는 것 거의 같아요. 아버님들이 거의, 많이 반대를 이거 하시죠. 네. 털 날리고 네. 뭐 어지러 놓고 그러니까 난 반대야 그랬다가 막상 이제 기르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은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막 손길이 좀 그렇죠.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 아빠들이 더 잘 놀아주고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런 그래서 사람들 오히려 아이들보다도 네. 반려동물을 1순위로 두는 예. 그런 40, 60대 이제 가장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또 게 있었군요. 네. 2023년도에 이 밥펫은 추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으세요? 네, 저희는 아직은 지금 완전히 저희가 성장을 한 회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지. 성장해 가고 있는 회사. 네, 그렇게 저희는 도약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래야지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큰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조금 더 확장을 하는 데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네. 제품 라인업들도 올해 특히 그 어느 해보다도 공격적으로 제품군이 늘어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시장도 단순하게 국내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 진출하는 원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출도 진행을 할 생각이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펫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확장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해입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좀 약간 겸손해 보이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제 주식회사 밥펫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품의 구성이라든지 뭐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하던데요. 네.
저희는 조금 더 아직은 지금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예.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늘 어떤 겸손함과 그리고 또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좀 겸손해하지만 주변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더 또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버스커의 꽃송이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네, 잘 들었고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입니다. 밥펫의 김기현 대표님,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원대한 꿈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대한민국이 네, 반려동물 문화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예. 거기에 미약하지만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네. 저희 바펫을 5959 마켓을 좀 성장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소셜 미션은 모두가 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 저희가 슬로건을 대단히 고민하고 만들었는데 네. 그런 삶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 펫 산업이 이렇게 선진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 주소가? 펫 산업은 상당히 네. 많이 쫓아갔습니다. 많이 특히 따라왔어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 네. 가지고 있는 이런 요즘 뭐 K 문화라고 하잖아요. 네, K 그래서 콘텐츠. 저희 디자인이라든지 네. 오히려 이런 뭐 그런 소구점 특히 네. 온라인 판매를 통한 그런 네.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 네. 또 유니크한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반려동물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부족하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저는 반려동물들도 물론 이제 사람처럼 어떤 그 성격의 특징이 있나요? 그럼요. 네. 저희가 먹거리를 만들 때도 아이들마다 정말 같은 종이고 예. 뭐 같은 나이고 같은 체구라고 하더라도 네. 기호성들도 천차만별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성향에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가정 환경이라든지 네. 부모님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도 그 환경, 네. 그 가정 분위기, 네. 그리고 그 집이 뭐 다견 집이냐, 반려동물이 많이 있는 집이냐, 혼자서만 있는 집이냐, 사람들하고만 있는 곳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네. 아이들 사회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성이 좋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또 뭐 수학을 잘하고 이러는 반려견은 없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뭐 가끔 방송 같은 데서 나오기도 하지만 네. 돈을 계산하는 강아지도 있고요. 그래요. 숫자를 이제 맞춰서 네. 뭐 주사위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네. 어떤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예. 어느 밥그릇을 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반려동물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람 대하듯이 예.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주시고 애정을 주신다라면 이 아이들은 분명 가족으로서 네. 좀 더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랑이 푹푹 느껴지네요. 네. 주식회사 바펫이 소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약속 이것만큼 내가 지키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거일까요? 네, 정말 저희가 계속 당부드리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많이 네. 사랑해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저희들도 약속을 드려야 되는 것은 예. 정말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희는 네.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단순히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쓰여지는 여러 가지 용품들도 네. 저희들은 걱정하시지 않게끔 네. 절대 뭐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섣부른 장난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용품, 먹거리 저희가 바펫이 그리고 반려동물을 먼저 생각하는 네. 그런 기업이 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약속과 관련돼서 또는 뭐 이제 우리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반려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네, 좀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 저도 네. 그러려고 매번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요. 네. 저희는 결코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를 소유하거나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그렇군요. 자기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인격체로서 예. 이 아이에게 이제 지금 뭔가 그늘이 되어줘야
되어줘야 되고 네. 내가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 관계이다 보니까 네. 어른으로서 함께 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네. 반려동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유기견 문제라든지 좀 아이들을 학대하는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없어질 테니까요. 네. 결코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소유하는 액세서리나 그런 장난감으로 생각해 주시지 않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기르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내가 이 반려동물한테 주인이다. 너는 내 소유야.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그 부분부터가 잘못되면 네. 함부로 행동하는 안 보이는 곳에서 가정 내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정말 나를 이 친구도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 네. 고마운 존재로 여기면 네. 어떤 문제들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사회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가 그 국어 시간에 그 강아지가 주인을 구한 강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충견 오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강아지도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미련할 정도로 사람들은 줄 수 없는 네. 맹목적인 사랑을 합니다. 반려동물은. 예, 그걸 이제 우리는 충성심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주인이기 때문에 충성심이라고 예. 표현하는 건데 그것도 벌써 예전에는 교육이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저는 그런 인식이 네. 바뀌었으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상대방이 네. 맹목적인 사랑을 해주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절반이라도 네. 해당하는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 예. 모두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배울 때는 충성심이라고 배웠는데 충성심이 아닌 사랑이다. 네. 근데 그때는 표현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님은 앞으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네, 저희 나라가 작게는 네. 저희 나라가 반려문화 좀 선진국으로 네. 좀 도약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그러려면 모든 이제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 네. 지속적으로 계속 더불어 살면서 네.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바펫이 또 큰 역할을 해서 네. 많은 분들에게 바펫이라는 인식이 좋은 네. 이미지로 계속 사랑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거의 끝나가는 시간까지도 반려동물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계셨던 김기현 대표님입니다. 야, 정말 사랑을 듬뿍 퍼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바펫은 착하고 아름다운 수제 간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엄선된 재료만을 가지고 만들어서 좋은 간식을 주고 싶은 반려인들의 마음을 담은 수제 간식 전문 기업 주식회사 바펫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저희 한밭 FM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